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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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하고 음성으로 법문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틈틈이 그것을 이제 자꾸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법회를 한 번 하고 이렇게 가면 약발이 얼마 못 받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어줄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문을 이제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그거를 들으면 이런 소리도 들었던가?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법문을 이렇게 올라오는 법문을 시간을 쪼개서 조금씩 들으면 이제 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그 힘이 됩니다. 끌어주는 힘이. 보통 우리가 제가자들이 세상살이를 하면
공부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새는 매체가 좋으니까 옛날에는 그 선지식이 법문하고 나면 법회 가서 하면은 그것을 끝이죠. 아무런 매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영상도 있고 또 그게 오디오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분위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걸 들어서 내가 뭐 꼭 안다 모른다 이런 것보다도 분위기를 쭉 연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한 달의 넷째 주 화요일 날은 처음 오시는 우리 도반님들 있잖아요. 도반님들을 위해서 새말귀 첫걸음이라고 해서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보림선언, 서울선언 안내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 만약에 우리 저번에 그거 다 했죠? 모습을 잘 어떻게 굴릴 것인가? 맨 마지막에 모습 공식을 연습하는 요거 한 장은 그거 남았습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하지요, 그거는. 모습 공식.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하다가 그날 만약에 새로운 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또 기초를 탄탄히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그 차례를 좀 보시죠. 전체적 이거는 보림선언에서 지금 안내니까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개요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 소개가 있고요. 소개에 연혁, 그 다음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나아갈 길, 그 다음 백봉 김기추 거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 예불송, 그 다음에 이제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의 특징, 수행의 요소, 수행의 방편, 그래서 법회, 새말귀. 새말귀 안에는 새말귀, 삼법인, 모습 공식. 제가 이제 요건 안 내기 때문에 바탕 공식, 치돌이 공식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굴리기. 그 다음 법회 및 정진 안내, 회원가입, 선언 운영 및 사이트, 백범긴기주거사 법어집, 기타 서적. 이렇게 지금 차례를 제가 그렇게 목차를 정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죠.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법을 널리 알리고 백범긴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공부 방편은 새말귀이고 원은 백만자성 등을 밝히는 것이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는 도구 무엇을 그걸 타고 거기를 갈 것인가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또 해야 될 일은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연혁은 2009년 2월에 서울 종로구 보암동에서 보림선언 이제 간판을 걸고 도반들이 모여서 정진을 한 것을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전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림사의 묵산 스님이 방 한 칸을 내줘서 거기서 이제 도반들이 모여서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도반님의 그 보시로 그 집을 전세를 마련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최초로 이제 독립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2월 달에 거기 개원을 해서 2011년 10월 9일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 개원했습니다.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나아갈 길,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영상 본문을 보면 뒤에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그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항상 그 나옵니다. 예, 제가 이제 서울선언의 선언장 소임을 맡으면서 우리 선언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운영이 돼야 되고 우리의 그 말하자면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원장인 저는 분명하게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말하자면 방향을 일종의 선장인데 방향을 잘못 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정하고 지금 보림선언 서울선언장을 맡으면서 이걸 정해놓은 겁니다. 제일 위에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이거하고 그 다음 나아갈 길 요거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자성개발입니다. 자성개발. 요 개발이 조금 개자가 이 개자인 거지. 이게 오탄데 개요할 때 이게 어떻게 쓰지? 밑에 이렇게 봐봐. 개요. 네, 이 개자입니다. 발자가 틀리지? 개발이죠, 개. 네, 개발이죠, 개발. 제가 물어봤더니, 요 개자는 있는 것을 밝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 개자. 열 개자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방편은 새맑기입니다.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두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량입니다.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 보림선언, 서울선언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양성인데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이랬습니다. 새말귀를 전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공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말귀를 좀 그래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는 현재 여기에다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말귀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그 사람들이 다시 전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벌써 나이가 65세거든요. 올해 65세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많이 이제 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전법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그것이 돼서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는 좀 더 크게 전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새로운 선문화라고 하는데 선문화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송창원 씨만 해도 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송창원 씨가 이제 나이 41거든요. 나이 41라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 관념 때문에 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어때요? 선이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선이요? 네. 주로 화두 간화선. 네. 그래. 연불 간화선, 연불. 그리고 어제 이 생활과 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 그러면 유리되어 있다. 유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송창원 씨가 40대인데도 40 하나면 40대도 아닙니다. 그지요? 이제 40이 됐는데 30대가 뭐 30. 그 정도니까 굉장히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겁니다. 저기 뭐고 박은경 쌤은 천주교 신자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누가 천주교 신자야? 천주교를 그냥 세례만 받았대는 신자는 아닙니까?
신자가 되고자 하고 노력을 했으나 절대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선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요. 근데 선에 대한 그 어떤 생각, 자기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여기 선원에 오기 전에 선의 선? 저는 워낙에 불교를 접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그 불교 그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제 모여서 하는구나 한데 그 사람들의 이제 집단의 특성을 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이제 그 약간은 현실에서 조금 물러나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냥 제가 그냥 겉으로 가서 불교에 이렇게 직접 제가 못 갔던 이유는 다른 사무소 때문에 너무 이 구복신앙이 강하니까 불교에 이제 그 너무 탐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불교를 아예 그냥 천주교 신자가 되고자 했던 거는 그나마 천주교 신자들은 좀 이렇게 덜 탐욕스러워 보인다거나 기복이 심했다. 기복신앙이 기복이 심해. 기복신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선이라고 하면 좀 실생활하고 생활하고 좀 유리가 돼 있고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이 이제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이 변해야 되냐면 선 이러면 생활이 곧 선이다. 밥 먹고 일하는 것이 곧 선이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생활이 곧 사는 것이 곧 선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점점 확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것이 너무 지금 굳어 있고 너무 철벽 같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새말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이 많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 예로 저는 백봉 선생님 그 문화에 오기 전에는 불교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절에 가시는 정도, 나 절에도 안 따라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백봉 선생님한테 딱 처음 왔단 말이죠. 왔는데 백봉 선생님 맨날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견성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 공부를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잘 따져서 들어가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늘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딱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지고 또 스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접근이 될 때 말입니다. 접근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그 벽이 높은 그런 것을 많이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 공부의 문턱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방편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카롭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좀 이상해요. 그지요? 내 생각에는 좀 더 원만하고 다 부드러워져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찬바람이 쌩쌩 난단 말이지. 그래서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게 더불어 사는 거. 호공급소에 나는 둘이 아닌 난데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다가 제가 지워버린 건데, 이 서울선언에서 공부를 하면 우선 행복하고 편안해진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것도 넣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책으로 만들다 보니, 그러면 또 좀 요상한 뭐가 또 집단이 다른 데서 생각할까 봐 그건 빼버렸어요. 그래서, 예? 넣었으면 하는 말. 예.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기 오기 직전까지의 참선이라는 거는 네. 스님 속에 분명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예. 스님들의 공부 방편이 주고 이제 그 일반적인 일반 도사님들, 거사님들이 그 흉내를 조금 내거나 그렇지요. 이렇게 좀 퍼붓는 그런 스님 흉내를 내는 거죠. 네, 그렇게들 또 항상 어느 선언이든지 보림 선언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선언이라고 표방하는 곳에서 법문을 하시는 분은 제가 불자가 아니라 다 스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에 스님이 없다고 하면 이상한 집단이 되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상부법회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그때 갔던 곳이 그 거사림이라는 곳이 처음이었었던 곳이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참선이다 이런 거는 스님이 하는 선방이 따로 있고 또 이 제가 불자들이 선방을 간다고 하더라도 노보살님이나 아니면은 한 50대 중반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운 사람들이 선방에 들어가서 동한 거 하한 거를 하는 그런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개념들이 일반 불자들한테는 머릿속에 다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법회를 다니고 했던 친구들한테도 선언을 얘기를 하면 그런 선언이 있느냐라는 거지. 이거는 공부하는 말하자면 스터디 모임 같은 거, 불교를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이고 이게 무슨 그 제대로 된 성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불임선언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더 일반인들도 이게 할 수 있으려면은 스님들만 할 수 있는 참선이 아닌, 예, 그러니까 가나선이라든가 뭐 1700공항을 깨야 되고 뭐 이런 계통으로 사람들이 되게 불자 책을 좀 많이 본 사람일수록 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선이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일본은 그 가정을 가지신 스님들이 있고 대처성이 네, 대처스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생활불교라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 다닐 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불교를 우습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일본 불교에 흉내낸 것 같은 느낌으로. 예,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네.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일본식 불교야? 이런 얘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선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제가불자끼리만 공부하는 참선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 거는 참선 시간을 따로 두어서 앉아있을 때 그냥 그야말로 앉은처럼 앉아있을 때만 성공부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다 박혀 있고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 노후에 참선방에 가서 동한 거를 어떻게 지내고 하한 거를 어떻게 지내고 저의 그 노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절대 같이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기 왔을 때 이런 식의 공부를 이렇게 했나. 근데 보림선언을 와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어떤 불자도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자가 아닌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불자일수록 더 이해. 그럴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게 새로운 성문화라고 했을 때 꼭 출가자나 아니면은 선방에서 동한 거 하한 거 같은 어떤 절차 안에서만이 있는 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멘트가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백봉쌤 계실 때 이제 거사풍이라고 부산에 계실 때 거사림회, 인천에서도 거사림회를 조직을 하셔서 거기서 법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거사풍이라고 했거든요. 네. 거사풍과 새말기 이랬는데 요새 이제 이 왜 거사풍을 지금 내가 거사풍이라고 잘 하지 않냐면 거사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옛날식의 네. 그 어휘 자체가 어떻습니까? 송창원 씨. 옛날 거사 진짜 새말기는 아니에요. 네. 새말기는 탁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 밴드도 처음에 거사풍과 새말기였거든요. 그래서 거사풍을 떼자고 했어요. 새말기만 하자. 거사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45년 전에 그래서 백봉쌤도 그 거사림을 거기서 조직을 해서 많이 그걸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새말기는 그 1970년대도 백봉쌤이 거사풍과 새말기 할 때도 그때는 아예 시기상조니까 안 된다라고 하셨고 당신이 돌아가신 지 50년 뒤에나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 2030년 정도 당신 돌아가신 지 50년 되면 한 2030, 한 5년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야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가야 이게 빛을 본다라고 하셨거든요. 새말기가.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한국에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지금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장벽입니다. 사실은 이 새말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던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확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불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고 있어야지요. 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 싹이 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가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말기 이게 머스공식을 6년 전서부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배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축적이 조금씩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거든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좀 더 자기만 꾸준히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공부가 잘 될 것이다 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영양가 있게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될 것이다.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봉쌤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된다, 스승이 된다고 했으니까 난 그냥 100% 된다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지 정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국선도를 하고 있는데 국선도를 딱 할 때도 허공으로서 내가 수련한다 잖아요. 그 호흡을 하는데 그러면은 호흡하는 이 말하자면 자세가 사람들이 다 몸뚱이로서 호흡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저는 몸뚱이로서 호흡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흡하는 이제 네 단계에서 호흡하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편입니다. 사실은 호흡도 굉장히 길고 그게 왜 그러냐면 몸뚱이로서 호흡을 안 합니다. 몸뚱이로서 호흡을 하면 굉장히 그 갇힌 호흡이 됩니다. 갇혀있는 호흡이 됩니다. 그런데 허공으로서 날아서 호흡하면 호흡하는 게 하나의 작용이 되지요. 작용으로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요새는 이제 사범을 그만뒀는데, 이제는. 그 사범을 할 때, 우리 반은 제가, 가르칠 때 상당히 이런 면에 많이 접목을 해서 가르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다른 반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반 사람들이 상당히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면 사는 것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가 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금방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한번 했다 하면은 쭉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호흡을 지도를 할 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다르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방향을 뭘로 지도를 하냐면 도의 관점에서 지도를 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공부도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끌어가는 거하고 몸뚱이 나로서 공부를 끌어가는 거하고는 처음에는 차이가 없겠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지나가 보면 확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3년은 걸리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선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자꾸 안다라는 생각이 많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생각을 처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왜 어떤 프로그램 한철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철 나는 것도. 그럼 한철 나서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부처님 시대부터 이때까지 한철 얼마나 봄, 가을, 여름, 겨울로 했는데 다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한 열흘씩 이렇게 하고 오는 거는 좀 하고 오면 약발이 한 4-5회는 가겠지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가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며칠에 한 번이라도 계속 공부하는 그 사람들과 접촉이 있으면서 계속 공부를 유지를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습관시키고 또 일과를 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자기 스스로 그거를 많이 축적해서 그것이 힘이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수로 바뀌겠습니까? 송창훈 씨 어째 생각합니까?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거가 아까 법상원이 얘기하는 거에서 글쎄요, 은경이는 종교하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뭐냐면 뭐라 그래? 지금 사람 나 지금 무교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까 고정관념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창원 씨는 뭐라 그래요? 누가 종교 있냐고 물어보면 불교라네요. 무교라고 하는데 예. 불교 쪽에 가깝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불교 이거가 여기 저는 무교라 하거든요. 저는 부처님이 스승이지 제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보림선언에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교라는 거를 그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보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 종교라는 것이요. 이 종교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정자예요. 마루라는 뜻이네요. 이 종자가.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하냐면 신격화시키는 거지요. 종교를.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 그냥 그렇게 종교 하죠. 하면 이제 기독교, 가톨릭. 그럼 당연하죠. 예, 뭐 저도 불교 이렇게 합니다. 네. 불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조금 다르겠죠. 의미는 조금 다르겠으나 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원이라는 데는 다 스님들이 뭐 선원의 원장 스님들이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로 불교라는 그 관점으로 사실 얘기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는 그렇진 않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선언에 대한 그거를 제가 이제 같은 그래도 언어라도 같이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상기의뢰니 뭐 사홍서원이니 뭐 이런 용어조차도 이 친구보다 훨씬 오래도록 많이 했던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기가 더 어렵고 그렇지요. 더 어렵습니다. 더 예, 어렵습니다. 먹혀 들어가지 예,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천주교가 조금 덜하다고 하나 입시가 없으면 우리나라 종교는 다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 나약해서 뭔가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과 이 어떤 종교라는 것이 딱 결탁을 해서 아까 그렇죠. 아무리 선언이라고 하면은 능인선언도 그렇고 뭐 구룡사에 그쪽 구룡선언도 있고 뭐 저쪽에 안구선언도 있고 선언이라고 하면 기도라는 게 그런 식의 기도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 가도 똑같이 하죠. 뭐 관음 기도가 어떻고 무슨 기도가 없고 수줍제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고 나홀파일레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 그쪽으로 귀속을 해서 돈이 모이게 해서 힘을 갖다가 키우는 방향으로 종교들이 다 커나갔기 때문에 이런 방법의 공부가 있다는 것조차도 네, 더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고 그렇죠. 자기가 약할 때 뭘 잡아주지 않는다고 불교가 매정한 정도고 결국은 이제 능인선언의 그 스님도 결국은 그 YMCA에서 일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식의 방법을 갖다가 딱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아하면서 이렇게 묶어서 무슨 뭐 숙모임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사람들의 결속력을 다져서 힘들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지 되지 않느냐. 그것도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인데 네. 이제 뭐 또 뭐 복잡하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인간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러기는 하나 이제 뭐 불교라는 그거 그 큰 전제하에 여기서 공부하는 거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런 틀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 예, 그냥 예. 불교 아무 그거 없이 예. 어떻게 생각하면 뭐 부처님도 뭐 불법을 불법이라면 완전히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리의 가르침 우리 여기 선언에서 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래의 부처님이 처음에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진리를 말하자면 배우는 그 집단이었지 사실을 말해 진리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 그때 그 사회상이 그 사문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역사는 그 시대의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면서 흘러가잖아요. 거기서 또 그 역사적인 그 사실하고 요거하고 다시 접합을 해서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하여튼 다른 데는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그냥 상근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나 여기 공부를 전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좋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 그거 없이 편견 없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네. 연세가 많으신데 많이 아파서 왔어요. 막 무릎도 아프고 근데 왜 이렇게 되셨냐니까 이렇게 절에 가서 수행을 좀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거기서는 거의 이제 채식만 먹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그동안 억눌렀던 식욕 때문에 살이 많이 찐 데다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뭐지? 수능 보는 날 소녀딸이 시험 보는 시간 또 맞춰서 절을 해.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무릎도 못 펴고 허벅지도 아프고 뭐 가보시다가 제가 글쎄 이 건방지게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을 상해가면서 이걸 하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처님 저는 잘 모르지만 부처님은 이런 거 하라고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네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하여튼 불교는 뭔가 제가 이렇게 선입견이 항상 뭐 바라고 뭐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뭐하고 막 너무 그런 게 많으니까 아니,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가 전부 좀 기복이 예? 가보면 캐톨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같은 듯하지요. 같은 듯하지요. 그래서 가면을 썼죠. 네, 그럼요. 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러잖아요. 중생의 탐진치에 빨대를 안 꽂으면은 유지가 안 된다고. 중생의 탐진치에 빨대를 탁 꽂으면 중생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꼼짝 못 합니다. 그래, 말하자면 그걸 딱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탐진치가 비었다. 탐진치를 쓰면서도 비었다 하면서 이제 쓰니까 좀 덜 휘둘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나아갈 길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 백번 긴기주 거사까지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좀 추첨을 하겠습니다. 송창훈 씨, 네. 백번 긴기주 거사 좀 읽어주십시오. 네. 백봉 김기추 거사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항일 민주운동을 벌이다 일제에 의해 부산 형무소에서 보육하였으며 이후 만주 땅에서까지 끊임없는 감시를 받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 후 교육사업 등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 56세 여름에 불법을 만나서 무자 화두를 가지고 정진, 이듬해인 1964년 화두를 타파하고 화련대오하였습니다. 1965년 금강경 강송을 출간하였고 인천 거사림에서의 대중설법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에서 포교에 전념하였습니다. 청담 대의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보내받았으나 재가에 머물면서 부산에서 최상승 법문을 설하여 수많은 불자를 지도하고 거사풍 불교를 크게 일으켜 한국의 유마거사로 일컬어집니다. 특히 1976년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새말길을 주창하였습니다. 1985년 지리산 기슭의 보림선언에서 학예 철야를 주재하던 중 여하시 최초구 무엇이 최초의 구절인가를 걸게하고 마지막 설법 후 78세를 유기로 입적하였습니다. 저서로는 금강경 강송, 유마경 대강문, 벽오동, 선문 염송요론, 전 15권,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백공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야 돼서 제가 여기 백공 선생님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실참을 하겠습니다. 예.